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일단은 현 정부는요, 압박을 했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627대 했고 10-15대 했고, 지역도 10-15대 했고요. 세금도 이번에 8-4대 했죠.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지금 민심이 안 좋잖아요. 달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내야 되거든요. 규제를 미세 조정을 해야 됩니다. 대출 안 돼, 이주비, 그다음에 잔금, 내가 요거는 조금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미세 조정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계속 예외,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유예, 그러면서 이제 누더기로 계속 미세 조정을 할 겁니다. 예전하고 똑같이.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또 채찍을 가할 겁니다. 압박도 할 겁니다. 또 이거 세 개 중에서 하나로. 그러다가 총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표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선 전에 이 달래기가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국민들의 말이 맞았다. 지금 세금으로는 잡기 어려우니까 우선은 이 부분들은 조금은 낮추는 게 맞을 것 같다. 뭐 이런 전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건의하겠다. 이제 국회의원 뽑는 거니까. 근데 이게 총선이 끝나면은 다시 규제가 강화될 겁니다. 압박으로. 대출, 지역, 세금.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2030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판을 새로 짜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대선 전에는 달랠 겁니다. 많이 달랠 겁니다. 많이 우리 당해봤지 않습니까? 정치인들한테. 판을 새로 이제 짜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 싫지만은 만약에 재선이 된다고 하면, 재선 안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재선이 된다고 하면 다시 압박을 하겠죠. 똑같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세금으로 우리 잡지 않겠다. 대출로 잡지 않겠다. 수요 억제책을 쓰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은 어느 하나 지킨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포퓰리즘에, 선거전 포퓰리즘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부의 정책들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집값 안정화라는 것 자체가 뭘까? 정부의 목표는 집값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그 안정화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집값 안정화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상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의 큰 폭의 오름과 큰 폭의 내림을 잘 조율하는 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지, 규제로 집값을 통제하는 것은 안정화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제는 안정화가 아니라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 불안감 조성으로 시장의 공포 거래를 저는 부추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안정화하려면요, 정책을 단순화해야 되고요. 안정화하려면요, 신뢰를 줘야 되고요. 안정화하려면요, 불안함을 잠식시킬 수 있는 역할을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신뢰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미 신뢰를 여러 번 잃었죠. 세금 대출 수요억제책 안 쓴다는 정부가 썼죠. 그리고 정책의 단순화를 시켜야 되는데, 정책이 이게 민심이 안 좋으니까 너 누더기식으로 예외 소항 주고, 예외 조항 주고, 예외 조항 주고, 예외 조항 주고, 계속 이러면서 더 복잡하고 세무사들도 힘들어하고 있죠. 그리고 정책으로 불안감을 잠식시켜야 되는데, 정부의 강한 의지로 이 불안감은 시기적으로 지나가는 통과 의례다, 감내해야 되는 거다라고 면피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는 가격의 안정화라는 거에 반대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앞으로 좀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과 알 수 있는 걸 잘 구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건요, 어떤 정권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건요, 이런 정권은 반드시 또 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거래가 어려운 정권은 다시 옵니다.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장 탓하지 말고요, 내 상황을 잘 진단해서 그 정권과 그 시장에 맞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치밀하게 짜놓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뜬금없을 수 있지만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살 사람은 있고, 이제 고가 아파트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 영상의 댓글이었습니다. 중저가는 몰라도 고가 아파트는 매매 못함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시장의 상식은 다르다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을 부정하는 사람은요, 내가 집이 있는데 이 집이 고가면요, 이 고가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진짜 없을까요? 받아줄 사람은요, 갈아타기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산가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 오늘 나온 신문인데 대출 2억이 지금 전부잖아요. 25억이 넘어가면은 대출은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25억 거래 아파트가 올해 걸 보니까는 본물이었다고 합니다. 8월 10일 날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은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에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25억 초과가 3,069건으로 집계가 되었답니다. 같은 기간에 서울의 전체 유효 아파트 중에서 취소된 걸 제외하고요. 4만 3천 건 중에서 7%가 25억 거래였다고 합니다. 이상. 30억 초과 거래가 1,900건, 40억 초과거래가 715건, 50억 거래가 340건, 100억 거래도 20건이 있습니다. 대출은 2억밖에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러면 다 샀다가 아니라 꾸준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일 못한다는 거는 나의 상식이고요. 시장의 상식은요. 여기에 수요자가 있다는 겁니다. 비싼 아파트만큼 수요자가 몰리는 데가 어디 있나요? 진입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 시장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알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그냥 지금 여기 나온 분처럼 그냥 시장이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돼라고 해석을 하지 말고 시장의 상식과 나의 상식을 동일시 여기면서 시장 해석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치기 소녀 얘기 아시죠? 지금 정부가 뭐 하겠다, 집값 잡겠다, 공급으로 잡겠다,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정권이든 간에 정치적으로 뭔가 얘기하는 것들이 100% 시장에 구현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행 아시죠? 유행. 막 우리가 패션에도 유행이 있고 그런데 유행은요 변합니다. 근데 유행을 타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유행을 타지 않는 투자가 뭐냐면요. 좋은 입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인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유행을 타지 않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집은 손해봤어, 이익봤어. 똑같은 물건인데 손해본 사람이 있고 이익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등락에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내려가면 무섭고 올라가면 설레이는데 못 사면 공포스럽고 포모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들을 마음을 잘 트레이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을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태연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들을 각자의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순간순간 오거든요. 그러면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를 붙잡고 산다고 과거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만 갉아먹잖아요. 그리고 몸은 오늘 사는데 마음은 계속 어제를 붙잡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은 내일을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과거의 어려움들의 문제 그 다음에 미래의 불안함의 문제로 계속 접근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각자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초긍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게 뭐 제가 잘났다 이 문제가 아니라 저도 겁이 많은 편인데 그 겁 많은 것들을 겁이 없도록 많이 다듬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소송이 걸린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는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공부하는 교육비를 냈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를 수임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요. 아무튼 나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늘 힘을 주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행을 타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들이고 인내하는 방법을 택한 투자가 유행을 타지 않는 투자다. 그러니까 정권에 휩쓸리지 말고 내 기준의 모자람을 탓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인내하는 방법들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